네, 진정이냐 확산이냐 메르스 사태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3차 진원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0대 임신부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아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상황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로써 22일째입니다. 네. 언제쯤 이 사태가 끝날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회장님, 네. 자, 의사분들도 굉장히 지금 고충이 크실 것 같아요. 자, 진정 될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네. 네, 진정은 네. 반드시 되지요. 예. 언제 될까가 문제인데 사실 뭐 예상 초기 저희 방역이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길어진 거 사실이고 예. 특히 이제 2차 확산 근원지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에서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예.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걱정이고, 오늘도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그것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중동에서 보여줬던 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 양상과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예. 그 중에서도 좀 낙관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예. 조심스럽게 예. 첫 번째는 전파 양상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적인 접촉 혹은 간접적인 접촉이라도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이게 막 공기를 타고 멀리 퍼지는 것이 아니고 예. 여전히 직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지금 정보 공개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예. 모든 의료진들과 또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예. 지금 이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삼성 서울병원에서 10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잠복 기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상태를 저희가 반영하는 것인데, 예.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10명의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지만 예. 다른 곳에서는, 즉 삼성 서울병원 말고도 다른 곳에 환자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상 담화 형식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 첫 사망자나 3차 감염자가 나왔을 때 이런 담화가 또 있었으면 어떨까, 이번이 두 번째 담화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평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은 좀 뒤늦었지만 네. 오늘 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네.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담화라고, 우리가 담화 형식이니까 담화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제 사실상 총리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 점검 회의를 매일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로 이제 이틀째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 담화가 발표됐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총리급으로 격상됐다. 오늘부터 그렇게 가동됩니다. 사실 아까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좀 정보 전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이게 최경환 총리 대행의 발표냐, 뭐 대국민 담화냐, 뭐 당부의 말씀이냐, 또는 뭐 이 문영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냐,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부르는 최경환 총리 대행이 이 구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렇죠. 주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준 것인데, 예방법이라든가 대형 병원을 피하고 가까운 안전병원을 이용하라. 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해서 아마 노 회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또 안전병원은 뭐고, 그렇다면 대형 병원은 불안전 병원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기 감염 절대 없다. 그다음에 병원 외에 확산 없으니 지역사회는 안심해라. 그리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후반의 방점은 경제 산업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셔도 좋다. 특히 경제활동. 지금 내수시장이 위축되던 가운데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방송사 오는데 택시 기사분들도 걱정이 그냥 태산이더라고요. 주점이라든가 식당 또는 뭐 문화레저, 여행업 모두 난리가 나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셔도 좋겠다. 경제활동을 좀 영위해달라라고 하는 당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안전병원 이야기 좀 하죠. 뭐 대형 병원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메르스 관련해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 최경환 그 부총리의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말씀은 총리께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아침 발표된 것이 13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를 전문가가 나와서 예. 총리 말씀 다음에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답도 받고 전문가 소견을 알려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코 공기 감염 없다. 지금 병원 바깥에서는 공기 감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서는 공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있고 확실한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내 감염 절대 없다. 전부 죄송합니다. 의료기관 외 감염은 절대 없다. 전부 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전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단언을 해서 나오면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용어 선택에 이어서도 방금 지적하셨지만 대형 병원 피하고 인근의 안전병원을 이용해라. 마치 대형 병원이 이제 위험 병원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하셔서 그 부분 좀 유감이고요. 지정병원 발표하셨는데 22일이나 지나서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 발표하시면서 정확한 숫자도 말씀 안 하셨어요. 시도별로 하나씩 다 돼 있다라고만 말씀하셔서 아직도 좀 이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잠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일 상황 브리핑을 한다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나올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연결 직전에 임신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또 민감한 사항이라 지난번에 3차 감염자, 10대 감염자 나왔을 때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의사분이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자, 임신부의 감염, 물론 1차는 양성이고 2차는 음성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 임신부 스스로 안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태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태아를 낳는 출산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산부 첫 감염이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임산부가 메르스에 감염된 분이 워낙 적어서 임산부가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어떤 경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지금 몇 사례가 있는데 이제 산모가 한 8개월 넘었을 때 산모는 사망하면서 아이는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례, 또 임신 그 중기에 유산이 된 사례, 이제 몇 가지 사례들만 보고가 돼 있어서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잠재적 환자 지금 1차에서 양성 나왔고 2차에서 음성 나왔는데 2차가 이제 좀 더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3차도 지금 봐서는 지금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다행히도 지금 임신 말기이기 때문에 곧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는 약제 선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반 약물 치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뭐 거의 대부분 다 제한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태아 장기가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언제가 출산 예정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또 환자의 상태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메르스 증세가 지금 막 발현되고 만약에 발현된다면 그래서 고열에 몸살에 뭐 그런 독소들이 이제 돌아다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또 폐렴까지 간다면 산모의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안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이제 음성이 2차에서 나왔다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태아 감염 여부 그 부분은 뭐 전문가들께서 거의 확률이 없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확률이 적죠. 매우 적죠. 일단은 아이의 태아의 상태는 그 산모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한 몸이니까.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반 감기 환자까지 병원 가기를 꺼려하고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뭐 예약돼 있는 수술 환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진료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회장님. 지금 일선의 의사들이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르스 룰렛이라고 표현합니다. 룰렛.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총에다가 총알을 넣고서 돌려서 쏘는 것처럼 언제 내가 만나는 환자가 메르스 환자를 언제 만나게 될지 또 그 환자가 메르스로 진단이 되거나 또 의심 판정만 받아도
이제 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데다가 문제는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문 닫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공개가 되니까 이 지금 위험성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계속 환자가 크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선의 의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오늘 이제 지정병원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찌감치 보건소는 물론이고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 이런 때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환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르스 환자, 의심되는 환자들 전문적으로 진료를 보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봐야 이런 혼란들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운영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얘기 좀 할까요? 그 10분 만에 보안 요원이 감염돼가지고 맞습니다. 뭐 1시간 접촉을 해야 된다. 2m 거리 뭐 이 밖으로 떨어지면 괜찮다. 이런 어떤 공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청원경찰분이죠. 이게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인데 젊고 건장한 분이라고 해요. 자,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격리자는 3,439명, 또 총 퇴원자 1명이 늘어가지고 4명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메르스 관련 정보 포털 사이트가 개설이 됐나 봅니다. merstat.go.kr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출국 금지 얘기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브리핑 내용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정보 공개를 뒤늦게 결정을 해서 이제는 이 메르스 포털까지 만들어서 정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저기 이제 오픈되는 시점부터 아마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겁니다.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저기서 다 정보를 얻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급하긴 하지만 이왕 공개하는 거라면 한번 당국에서 그 내용을 잘 필터링을 해서 혹시 오류가 없는지 왜냐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에서 이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엘타워에 모였던 그 강남 재개발 조합에 모였던 분 중에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이제 이 보안 담당했던 분들 150명 인적 사항이 오픈이 돼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제공되면 그것도 또 이제 구설과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정보의 적확성, 정확성, 내용 이 부분을 신속성보다는 더 좀 중시해서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조간신문을 보면 어제 확진자가 이제 8명만 늘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20여 명 늘었고요. 그 상황에서 좀 잦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되다가 어제까지는 새벽의 속보로 이제 이 확진자가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이제 전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한 2시간 만에 깨진 것이 13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여전히 확산세는 아직 사그라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노 교수님께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도 이제 해석해 주셨지만 이번 주가 고비는 고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방역 대책의 고삐를 늦출 때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까지 한번 철저히 패턴 체크를 해본 후에 그 이후에야 정말 완연한 이제 이 잦아드는 새가 확인돼야만 우리가 조금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방역 당국이 조금 이제 고되시더라도 더 엄격하게 통제를 좀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원래 이제 방미를 하기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정상회담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과연 방미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결국에 14일로 예정됐던 방미를 전격 연기입니다. 연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 백악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이제 조절하겠죠. 이제 상대 쪽에 또 외교적 결례가 돼서는 안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일정과 조율을 할 텐데요. 전 이 지금 오늘 속보는 굉장히 청와대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마지막 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기를 하려면 지금 토요일 출국 예정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쯤 결정돼서 미국하고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까지 청와대는 연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아까 전해드렸지만 최경환 총리 대행이 직접 일일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는 총리급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들 속에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고 어쨌든 이 중대한 메르스 사태를 국내에서 지켜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 시그널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외교보다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또 중시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방문의 이제 연기 여부는 사실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죠. 네, 의학적인 예. 것과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것이 메르스 그 질환 자체를 진정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금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공포. 예. 그 공포를 진정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이 이제 오늘 뉴스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평택이 어제까지 계속 이제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 근거 없는 그 과도한 공포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때 대통령께서 평택시를 좀 활보하시고 지금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나 실제 위험이 없는 그런 데들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이 국민의 공포, 근거 없는 불안감을 좀 없애는데 좀 주력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금 요즘 같은 때 좀 많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 의료진이 또 혹은 정부 당국이 계속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그것도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측과 조율을 했답니다. 일정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병원 대전병원을 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직접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도 하고 당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는 것도 전격 연기를 결정하고, 자, 정부와의 이런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 분들이 보여주면 국민들의 불안감 희석화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의학적인 것은 저희 노 회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게 질병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해주고 이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해주실 문제고 이 시사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짚어주신 메르스 포비아, 우리 사회 공포증이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데 감기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스도 겪었었고요, 신종플루도 겪었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할 문제인데 지금 뭐 경제, 산업 다 위축되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모두 그냥 공포증에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나서야 하는 분들이 바로 지도자, 우리가 사회 지도층 이런 표현도 쓰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이제 어떤 그 발병 지역도 한번 방문하시고 또는 최경환 이제 총리 대행 이 병원 직접 찾아가고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 일전에 이 긴급 정부 현안 질의할 때 유이동 의원이 이제 직접 나와서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게 질타를 했거든요. 내가 자가격리자다. 근데 국회로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가격리에게 지금 해외 출국도 강제로 이 출국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는 자제 권고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의학계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문 분야가 해야 될 게 있지만 시민들의 책임, 윤리도 중요한데 국회의원께서 국회를 찾아가서 내가 자가격리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행동 이런 것들은 좀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는 것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